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큰 태풍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고 소식 없이 무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9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베이에 1200불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원래 소속이 미시간 투표소 소속이었으나 이것이 이베이에 리스팅이 되어 즉시 구매 조건으로 1200불에 헐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인 허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7불 99에 굿딜이라고 하는 도네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굿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지 않은 옷이나 또는 중고 오래된 옷들을 거기다 갖다 주면 그만큼 우리한테 텍스 디덕을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 빨거나 소독을 하여 재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싸죠. 경우에 따라서 1불, 2불 이렇게 하는데 이 거대한 기계를 7불 99에 허친슨이라고 하는 원 구매자가 산 것입니다. 굿딜 입장에는 공짜로 들어온 것이니까 그냥 7불 99에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허친슨은 이것을 시리얼 넘버과 또는 그 모델 넘버를 해가지고 이베이에 올렸습니다. 허친슨은 기술 기계 품목을 판매하는 전문가이며 사이드 잡으로 우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뜸 이 기계 리스팅을 보고 투표 기계라는 것을 알고 7불 99에 샀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베이에 기본 입찰가 250에 즉시 인도 가격 1200불로 리스팅을 하였는데 헐스트라는 구매자가 즉시 1200불 입찰 가격을 써놓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헐스트는 이것을 받자마자 미 국무부에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는 즉시 국무부에 보고를 하였고 국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 이것은 미시간 주에서 소속되어 있던 분실된 기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계는 부정투표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여러가지 폐쇄된 기계로 나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기계가 이베이에서 판매된 것에 대하여 미국에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조차도 여기에 지금 실드를 치게 정신이 없는데 이 기계는 장애자용 기표만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변명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터넷과 SD카드를 꽂게 되면 투표 기계 개수 성능까지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나타난 이 없어졌던 기계에 대한 수사를 지금 FBI가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헌터 바이든 노트북과 같이 유야무야 깔아뭉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시간주 소로스 키즈인 국무부 장관 조이슬린 맨슨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며 지금 설레발을 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나 과연 그녀가 여기에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소로스 키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척이 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압수된 서류에 대하여 에일런 케이넌 판사가 월요일인 9월 5일 휴가도 가지 않고 노동절날 긴급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마스터를 임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와 DOJ 간에 앞으로 누구를 특별 마스터로 임명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DOJ 측에 논란이 분분합니다.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공정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DOJ가 압수한 문서에는 베런 트럼프의 방까지 다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방까지 뒤져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으나 이 판결문으로 인하여 DOJ나 FBI는 이 모든 서류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9월 5일 이후에 만약에 DOJ나 FBI가 이 서류에 어떤 손을 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판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별매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률 지식이 충분하고 또한 판단이 분명한 중도적인 인물을 꼽아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검토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점점 전개되어지는 것으로 봐 당분간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매스터 입장에서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모든 것을 공정성을 가지고 이 수많은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정리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LM에는 풀뿌리 운동을 하는 하부 조직이 있고 리더를 하는 샬로미아 바워서가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풀뿌리 운동
리더들이 샬로미아 바워에 대하여 $10,000,000 이상을 횡령하고 훔쳐갔다고 오늘 비난을 하자 샬로미아 바워 측에서는 이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돈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반대파인 프라우드보이나 보수적인 청년단체를 헐뜯는데 합심하여 이를 드러내고 싸웠던 이 BLM 폭도들이 이제는 이권을 앞두고 지들끼리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는 관계가 없었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돈 걷는 일에만 열심히 하였던 BLM입니다. 결국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좌파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올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경제 불황을 대부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게이지 사건 버전2로 보고 있으나 JD 러커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한 개 분야에서 경기 침체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붕괴를 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식량,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붕괴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겹쳐져서 완벽한 경제 붕괴가 예상되어진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즉, 퍼펙트 경제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달 실업률이 3.7%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섀도우스테이터스닷컴의 존 윌리엄스의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24%를 넘어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많은 인원의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8.5%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미 카터 시대 때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약 17%를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에 따른 수치의 장난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17%를 넘어서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서민들이 단기 대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 대출이 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식료품 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 대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소액 대출이죠. 1,000불 미만. 또한 미국 주택 판매자의 20%가 지난달에 비하여 자기들이 시장에 내놓았던 집의 매물가를 20% 이상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주택시장에 주택을 내놓은 주택 소유자들이 약 20%가 지금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미국의 주택 판매는 20%가 감소하는 것으로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 380만 가구의 미국인들이 2달 안에 집을 쫓겨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산업지수는 3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자원이사회에 따르면 미국의 약 2천만 가구가 유틸리티 빌, 즉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JD 러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 그냥 경제 붕괴가 아니고 완벽한 퍼펙트 스톰에 해당하는 경제 붕괴가 예상되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망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베드 앤 비욘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지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게 CFO인 구스타포 아르날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18층 초호화 맨션에서 뛰어내려 오늘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이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하여 많은 소송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 12억 달러의 먹튀 현상으로 이 회사의 창업자와 이 재정 담당 총괄이사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이 CFO의 투신 자살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망되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참고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한동안 30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가 조작을 통하여 자기들 주식을 팔아넘김으로써 주가가 8불 50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12억 달러 배상을 지금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으며 FBI는 형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많은 현상이 중기업 정도 또는 약간 대기업에 못 미치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CEO들은 전부 자기들 주식을 팔아넘기고 먹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몰하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들의 현상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북부에 큰 홍수가 났다고 브라이언 캠퍼 조지아 주지사가 북부 조지아 전 지역에 대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과 가옥들이 침수가 되고 모든 도로가 홍수로 차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여행하시는 분들 또는 방문객들은 각자 안전에 유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